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부등식인데 이제 벌써 부등식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할 건데 1차 부등식을 약간 다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뭐 예를 하나 들어서 2를 하면 되지.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못 푸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냥 넘겨서 2x가 이제 8이 되는 거라서 x가 4보다 작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거 자체는 우리가 못 하는 건 아니야. 이거 여러분이 이미 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하는 거라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방정식이랑 함수의 관계를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었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서 얘도 우리가 그 함수 그래프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오늘 한번 배워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이제 함수랑 부등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해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로 생각을 먼저 해보면 2x-3이라는 친구가 5가 되는 친구를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얘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y는 2x-3이라는 친구랑 y는 5라는 친구가 둘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x-3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3 x절편이 뭐 2분의 3이니까 뭐 한 요 정도? 그죠? 2분의 3이면 뭐 대충 한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y는 2x-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5라는 친구를 내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y는 5는 한 요 정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y는 5라는 함수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원래는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냐면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내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만나는 점을 내가 교점을 구해보니까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 대신에 5를 넣어서 5는 2x-3이 되기 때문에 x가 4라는 값이 나와서 x가 4일 때 y가 5가 되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가 요 방정식의 근이 됐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만나서 만들어지는 요 방정식의 근이 됐더라 라고 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할 때.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면 이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이 5라는 함수 있죠. 5라는 함수. y는 5라는 함수가 y는 2x-3이라는 친구보다 위에 있을 것. 크다라는 건 y 값이 크다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함수랑 부등식의 관계로 오면 이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각각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y는 5라는 친구도 있고 y는 2x-3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y는 5가 더 위에 있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럼 y는 5라는 게 노란색이고 y는 2x-3이라는 게 흰색이니까 흰색이 노란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란색이 흰색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요 4를 기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부등식의 해가
x는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론 식으로 다 거의 부등식을 풀기는 할 텐데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 이 부등식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봤을 때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어떤 게 더 커야 되냐 아니면 뭐 작아야 되냐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작을 때의 x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뭐 부등식은 여러분이 이미 풀 수 있을 거니까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지만 연립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식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위에 거 있고 밑에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나 y 값을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범위를 찾는 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만 먼저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요거 곱해서 2x가 20 이렇게 되면 x가 10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거 아니 밑에 거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얘도 그러니까 얘는 요 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얘는 이 밑에를 만족하는 x의 범위.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그릴 거냐면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는 x가 10보다 작은 거니까 10보다 작다 요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선이 요렇게 두 개가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범위만큼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부터 여기 지금 3 겹치잖아.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10은 얘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얘는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얘는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10은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보고 공통 범위가 보이면 사실 이거 수직선 안 그려도 돼.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으면.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수직선 그린 다음에 요거 범위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약간 문제가 다르게 생겼는데, 이런 연립부등식과 이것도 연립부등식인데 요런 형태는 우리가 요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런 형태는 뭐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A가 B보다 작은 거랑 B가 C보다 작은 요 두 개를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풀었던 거를 요렇게 한 줄로 딱 써낸 거야. 쓴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요 앞에 거 두 개 따로 부등식의 해 구하고 요 뒤에 거 따로 부등식의 해를 구해가지고 요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번부터 16번까지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면 이 앞에 거 두 개 먼저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넘기면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쪽으로 넘기면 10이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연립한다라고 보면은 x가 1로 넘어가서 2x,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12 요렇게 될 거라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긴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합치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범위가 이제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요 사이 범위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15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또 풀어보면 여기 3x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2x가 1로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넘으면 12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x가 1로 넘어와서 3x가 7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서 답은 5번인데 이것도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6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이 공통 범위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수직선을 좀 그려줘야 되는 건데 얘 한번 풀어볼게요.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4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2x 마이너스 2x를 1로 넘기면 3x가 마이너스 7이 이쪽으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면 x가 3분의 a 플러스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일단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쪽으로 일단 가줄 거야. 그 다음에 이게 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3분의 a 플러스 7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얘가 요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사이에 요 사이에 정수가 8개가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범위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부터 x가 3분의 a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냐면 요 사이에 정수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8개를 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5, 6까지 하면은 8개가 딱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정수가 8개가 있어야 되니까 6은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6은 여기 딱 6은 무조건 이 3분의 a 플러스 7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보다 하나 큰 정수가 이제 7인데 그 7이라는 친구는 이거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3분의 a 플러스 7이라는 친구 자체가 6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지만 7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3분의 a 플러스 7이 완전 7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인데 요러면 요 사이에 어차피 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정수가 8개가 있으니까 이게 이 3분의 a 플러스 7이라는 게 7이 돼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7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요 부등식의 해에 7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수가 8개가 아니라 9개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이제 또 한번 풀어줘야 우리가 A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 3을 전체적으로 다 곱해주면은 18 A 플러스 7 여기가 2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체적으로 7을 다 빼주면 되니까 11 A 여기는 이제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가능한 게 10이랑 13이랑 14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더해주면 이제 39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아요. 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프린트를 하나씩 줄 텐데, 이 프린트를 보면서 프린트에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뒤로 전달해주고. 일단 자, 말 그대로 이제 1차 부등식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테마가 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의 풀이, 이렇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냐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절대값 7x가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떤 친구가 절대값인데 절대값 x부터 한번 시작해볼게.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 범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냐면, 들어오세요. 이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시작하자. 이게 부등식은 사실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부터 시작을 해보면, 절대값 x가 2가 되는 친구는 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요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에다가 절대값을 했을 때 2보다 작아지는 건 절대값,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때는 2보다 작은 애들이 몰려 있어야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절대값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 숫자 자체는 2보다 작아야 되지만 부호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숫자 범위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가 있냐면, x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이런 애들은 다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잖아. 여기다 넣었을 때 부등식 자체가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등식, 자 정리를 할게요. 요런 부등식 같은 경우에 어떤 절대값이 있고 어떤 함수식이 있어. 함수식이니까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x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의 해는 바로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부터 fx가 a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야, 요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 등호 있으면 그냥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또 한번 해볼게. 절대값 x가 반대로 이번에 2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풀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x가 만약에 양수면 요게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x는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근데 내가 가정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해를 구해보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2보다 큰 애들, 여기는 0보다 큰 애들이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2보다 큰 애들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얘가 범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면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의 범위를 구할 건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도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0보다 작은 거를 먼저 가정을 했어.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될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들어가는 숫자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그게 부호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절대값 fx라는 친구가 a보다 클 때는 이 fx라는 친구 자체가 a보다 크거나 fx라는 친구가 a보다 작아야 되더라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어딘가에 요거만 잘 적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는 여기 보면 뾰족한 거 있죠. 자, 그 부등호 중에서 뾰족한 부분이 절대값 쪽을 바라보는 애가 있어. 그런 애는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사이 범위가 된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외울 거야. 알겠죠?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 한번 볼게. 얘는 뾰족한 친구가 절대값 쪽을 향해 있으니까 7x 이거는 그냥 적어. 그냥 가운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고 요거 부등호 여기까지는 그대로 지키는데 이쪽에는 마이너스 21보다는 요 사이 범위에 있어야겠더라.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거 x의 범위를 구한다라고 보면 전체를 7로 나눠주는 게 맞기 때문에 x가 3이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한번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잘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게 또 절대값 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할 거야? 5-x는 일단 그대로 써놔. 그 다음에 요게 4니까 4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x만 남길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5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5를 다 뺀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9 여기 5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만 남고 여기는 5를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x잖아.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x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쓰는 게 먼저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부터 5번까지가 요 맥락으로 풀어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3번부터 5번까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절대값 쪽을, 그러니까 뾰족한 게 절대값이 아닌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3x-2라는 친구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반대로 3x-2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떼고 나오면 원래 거 그냥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는 거고, 이 절대값이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게 이쪽으로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면은 3x가 7이니까 x는 3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이쪽을 풀면은 3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7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한 다음에 얘는 작은 쪽으로 가고 얘는 큰 쪽으로 가거든. 근데 얘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애초에 가정 자체가 요쪽 식은 요렇게 풀고 싶은 거는 3x-2가 0보다 클 때를 가지고 문제를 푼 거야. 나는 3x 플러스 2가 양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범위를 얻어낸 거고, 이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x-2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범위를 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완전 별개식에서 답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답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얘도 답인 거고 얘도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답을 표현할 때는 얘 또는 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요거 이제 4번 한번 풀어볼 건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요거 앞에 거 먼저 풀고 요거 뒤에 거 따로 풀고 해서 두 개를 연립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식을 굳이 또 바꿔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절대값 4x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 위에 거 한번 풀어볼 건데, 위에 거는 뾰족한 게 절대값을 또 안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4x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 아니면 또는이니까 그냥 5어라고 쓸게요. 아니면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수는 그대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것만 부등호 방향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x가 0보다 작은 거니까, 큰 거니까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넘어가면 4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단은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 위에 것만 풀 게 아니라 요 밑에 것도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밑에 건 조금 풀기가 쉽지. 왜냐면 이거는 뾰족한 게 절대값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4x 플러스 1이 6이랑 마이너스 6 사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잖아. 그쵸? 이거는 여기가 6이니까 6이랑 마이너스 6 사이에 있다, 이렇게만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요거 풀어보면은 4분의 5부터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봐봐, 나는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냐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표시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같은 식에서 나온 거니까 얘랑 높이를 똑같이 맞춰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4분의 7부터 4분의 5까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면 이거보다 작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 다음에 4분의 5는 이거보다 크니까 여기다 4분의 5를 표시한 다음에 요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립부등식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 두 줄 이렇게 생기는 여기가 다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요때는 여기랑 여기만 내가 구하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의 답은 마이너스 4분의 7부터
x 아니 여기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하나 또는 0부터 4분의 5까지 하나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푸는 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먼저 잠깐만. 자, 그래서 5번을 한번 보면 5번은 조금 5번은 조금 쉽죠.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뭐야? 8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x가 11보다 크다 또는 8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두 개만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 얘는 넘어가고 그럼 마이너스 3이 3x라서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3x가 여기 보면 1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이제 19보다 크다 아니 3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식을 예쁘게 쓰면은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x가 3분의 19보다는 크다. 그래서 요렇게가 다 답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주영아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지금 하나만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들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3-x가 10-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면 똑같아. 이것도 이거 절대값 있는 식이고 여기 어떤 숫자 이게 x에다 뭔가를 넣으면 숫자가 될 거니까 그냥 얘도 어떤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편한 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원래 그러니까 정석 풀이부터 한번 알려줄게. 그래서 이게 정석인데 자 정석은 절대값을 풀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석은 첫 번째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3-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우리가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이라는 이 식이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3-x가 10-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거고 그럼 여기서 잘 봐봐. 마이너스 x가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맞는 식이죠. 항상 맞는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때 내가 가정을 했던 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였는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게 부등식의 해가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이게 부등식이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가정을 한 게 맞다라는 거니까 x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러면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10-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넘어가면은 2x가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x가 3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답이 될 거라서 x가 3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랑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보다 크면서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내가 다 답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 요만큼을 다 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는 2분의 13보다 작기만 하면 이 부등식을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 자체가 x는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 풀어줘야 돼. 매번. 이 절대값의 범위를 나눠서 이거의 범위에 맞게 식을 한번 구해보고 그럼 이게 식이 맞냐 틀리냐 아니면 범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걸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석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식으로만 해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아까 절대값 있는 친구 있었잖아. 절대값 하나만 있는 친구는 이 부등식, 이 부등호에서 뾰족한 부분이 절대값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에 마이너스랑 플러스 붙인 거 그대로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아까 이해를 했었잖아. 그거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 3-x라는 친구가 10-x랑 요 10-x에 마이너스 붙인 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x니까 요거 사이에 있겠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또 이렇게 식으로 한 줄로 나왔으면은 연립부등식을 또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풀어보면은 10 플러스 x가 3-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 3-x가 10-x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또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식을 보면 마이너스 x가 양변에 있으니까 똑같이 지우면 얘는 무조건 맞으니까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부등식 자체가 안 맞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 부등식의 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를 풀어보게 되면은 2x가 13보다 작다 해서 결국에 x가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친구들은 뾰족한 게 어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를 구해보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잠깐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 처음에 그 부등식 이야기 할 때 저 부등식이라는 건 이 부등식 있죠.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값 3-x라는 친구랑 10-x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친구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풀어볼 거냐라고 근데 이건 좀 그래프로 풀긴 좀 그런데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프로 푸는 거는 여기 식 있는 거 말고 숫자로 있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요 부등식을 풀려면 원래는 어떻게 풀면 된다라고 했었냐면 3-x가 5부터 -5 사이에 있다라고 한 다음에 요거 이제 3 양변에 빼주면 -8부터 -x가 2까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x의 범위가 -2부터 8까지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싶으면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거 y는 절대값 3-x라는 그래프랑 y는 5라는 친구의 그래프 중에서 y는 5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 이걸 구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절대값 3-x라는 친구는 일단은 절대값 이거 그리기 전에 3-x라는 친구를 먼저 이렇게 그려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x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y는 3-x 요런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런 느낌일 거니까 여기다 3 넣으면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보자.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었어.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 넣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이 안에 있는 거 자체가 양수니까 이 양수 그대로 y 값이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야. 왜냐면 여기가 양수가 나오면 절대값 해도 어차피 양수니까 원래 이 3-x에서 나오는 함수값이나 y에서 나오는 함수값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돼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4 같은 걸 여기다 한번 넣어보잖아?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원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버렸잖아. 그러면 절대값을 붙인 친구는 함수값이 무조건 다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양수인 친구들이 절대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항상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어딘가에 적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y는 절대값 x-a라는 친구의 그래프 모양은 항상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V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V자 모양.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항상 몇 컴마 몇이 되는 거냐면 a, 0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얘가 0이 되는 x가 요 딱 가운데 대칭이 되게끔 딱 이루게 구조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3-x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기가 0 되는 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고 여기가 3,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y가 0이기 때문에 y가 5가 되는 친구는 어디 있을 거냐면 이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y가 5가 되는 친구는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그래프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y는 3-x고 여기는 이게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잖아. 이게 절대값을 했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y는 x-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가 5가 되는 x를 찾아보면 그때 8이 나올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x를 찾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y는 5가 절대값보다 위에 있는 친구를 찾자 이렇게 했던 거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8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구했던 그 범위랑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절대값 그래프 같은,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거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기울기라는 얘기를 조금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울기라는 친구. 자, 기울기라는 게 여러분이 아마도 배웠을 거예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요게 요렇게 내려왔던 이 친구가 기울기만 보면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기울기만 쓸게요. 숫자만 쓸게. 여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아까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여긴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x 값을 어떻게 찾을 수도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값 차이가 5가 난단 말이야. 자, y 증가량이 이미 5였단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 증가량도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 늘어난 거니까 3에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하면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 차이가 5가 나. 그러면 x도 절대값은 어차피 똑같아야 되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5만큼 가져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3에서 마이너스 5라는 값을 빼서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7번이랑 8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랑 8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절대값 하나만 있는 친구니까 이거 뾰족한 게 절대값 쪽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만 풀어주면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 원래 풀던 식으로 요거 한번 풀고 요거 한번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 먼저 풀어주게 되면은 3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x가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 뒤에 친구를 풀어주면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때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딱 표현을 해주면 3분의 4가 4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두 줄이 동시에 지나가는 요 범위가 될 거라서 최종 답은 x가 2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8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요 앞에 거 하나, 요 뒤에 거 하나 따로따로 우리가 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지웁시다. 이거 지우고 앞에 거 먼저 풀어보면은 x 플러스 1이 절대값 2x-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절대값 2x-4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이렇게. 근데 요거는 조금 풀기가 편해. 요거는 아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뾰족한 게 절대값 바라보고 있으면 2x-4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를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2x, 여기가 9. 그래서 x가 2분의 9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다 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게 절대값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반대 개념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때는 하나는 그대로 쓰고 하나는 반대로 2x-4가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부등호 방향 반대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헷갈리겠구나. 부등호 방향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식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넘기면 여기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x가 1로 넘어오면 3x,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은 1 요렇게, 아니 3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x가 이때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별개의 식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구해보면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범위가 있으니까 얘네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9는 5보다 좀 작으니까 여기에 2분의 9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줄이 동시에 지나가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최종 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좀 풀기가 어려운 거죠. 요거 부등식을 여러 개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을 한번 볼 건데 이제 9번도 이제 그러니까 뭐 편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일단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석풀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지금 절대값이니까 일단 정석풀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니까 얘가 양수나 음수로 바뀌는 구간을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바뀌는 게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완전히 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4보다는 작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주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요 x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도 음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라는 것 자체도 x 대신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으면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음수니까 이 값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만났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 요게 이제 3보다 작다 요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면 마이너스 5가 3보다 작다라는 굉장히 당연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때는 얘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정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부등식이 성립을 항상 해버리니까 요 범위에 해당하는 x일 때는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저게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졌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그대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 요게 이제 3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 2x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면 6이니까 2x가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이제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는 가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범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친구만 따져야 되니까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가 범위를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구한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만 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요게 이제 요 범위에 해당하는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얘도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계속 양수일 거고 얘도 계속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둘 다.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텐데 요게 이제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가 3보다 작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부등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우리가 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찍고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다 답이니까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면 3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애들이 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라서 이 문제의 답은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렇게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풀고 어떤 식으로 좀 풀어볼 거냐면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래프가 무조건 좀 편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만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설명하면 끝나겠는데?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는 일단 뭐만 표시를 좀 할 거냐면, 어차피 얘랑 그 식이 다, 그러니까 그래프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식에서 오는 거니까 얘랑 얘가 식이 달라지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4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 두 개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 x가 마이너스 1인 친구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x가 4인 친구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상수는 볼 필요 없어. 여기 이제 숫자는 볼 필요 없고 x만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x만 여기 x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도 보면은 x 대신에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x가 될 거야. 그렇다는 건 이거 자체가 아예 0이 돼버린다라는 건 상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상수. 그럼 상수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x축이랑 평행하게 함수 그래프를 그려준단 말이야. 그럼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일단 체크를 할 거냐면 요 친구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에 요 마이너스 1이랑 4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 돼서 5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표시를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을 건데 4를 넣으면 얘는 그대로 5가 될 거고, 얘는 4 넣으면 0 되니까 5 빼기 0 하면 5라서 이때는 4,5를 지나는 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그릴 거야. 3은 안 그릴 거야. 3은 나중에.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처음에 마이너스 x고 플러스 x니까 여긴 상수함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요렇게 다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여기 두 개는 어차피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런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기울기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x 더하기 x라서 2x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증가량이 5고 y가 마이너스 5에서 5로 바뀌었으니까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5분의 10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기울기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여기 얘네 이제 x가 4보다 크면 얘도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오는데 얘도 x로 나오고 얘도 x로 나오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두 개를 빼면 어차피 또 0이 되면서 여기도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4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요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그래프가 y는 3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y는 3이라는 건 어디 쓸 거냐면 여기가 5잖아. 그럼 3은 어디 있겠어? 이거보다 조금 밑에 아래로 y는 3이라는 친구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흰색이랑 노란색을 비교했을 때 흰색이 위에 있을 때의 x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어디 있어? 여기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요쪽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쪽으로 쭉 가는 범위는 흰색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무조건 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y 값이 3 되는 걸 찾을 건데 어떻게 찾아주는 거냐? 이거를 기울기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y 차이가 여기가 딱 2가 나고 있죠. 그러면 요만큼의 x 차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야 돼. 그래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2가 나오는 거니까. 1분의 2가 2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x가 4였으니까 여기는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3보다 작을 때가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식으로 다 계산 안 하고 바로 x가 3보다 작다 이런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힘들죠? 오늘 진짜 뭔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부등식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절대값 2개 있는 거를 풀어야 될 때 저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도 기말고사 범위일 텐데 1학기 기말이에요. 1학년 1학기 기말. 그러면 저렇게 풀어도 되거든? 근데 저렇게 풀잖아? 근데 이게 몇 번 정도에 나오냐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1번부터 한 3번까지 있다라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난이도 순으로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거의 한 8번이나 9번에 이렇게 나와. 8번이나 9번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시간을 뺏기면 안 돼. 그럼 시간을 저거 범위 나눠서 푸는 순간 시간이 녹아. 여기서 녹아. 근데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요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내가 여러분 테스트를 이렇게 단원 끝날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게 이 실제 시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한 12번도 안 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 사이에 있는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말인 즉슨 그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다 맞출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공부를 안 하는 느낌이야. 집에 가서든 아니면 뭐 여기 자습할 때든 뭐 어쩔 때든 어쨌든 막 열심히 하는 느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했으면 결과가 그렇게 안 좋진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금방 끝나. 이게 좀 있으면 한 2주 뒤면 이거 책이 다 끝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통수학 1이 한 번 다 끝나게 되는 거고, 요 다음에 이제 할 때 약간 고민인 게 뭐 공통수학 1을 또 할지 아니면 공통수학 2를 한 번 하고 방학 때 다시 열심히 할지, 이건 약간 고민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내용이 좀 확 어려워지는 게 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 통틀어서 1부터 10까지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는 한 1부터 3까지 정도의 난이도인 애들만 배우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게 중3 때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막 7, 8 이런 게 막 등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내용 차이가 좀 심하게 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해놓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나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지 아니면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해야지 그런 게 아예 안 통한다고. 왜냐면 니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 맞닥뜨리는 순간 바로 수포하는 거야. 봐봐, 생각해봐. 너네 입학했는데 막 이런 거 이거 학교에서 막 이렇게 막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러면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라는 건 없어. 나중에 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남들이 이미 겪었던 거 니네 그때부터 겪는 거라고.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빨리 매를 맞아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특목고를 가거나 이런 학생들 아니면 솔직히 3-2보다는 공통수학 1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3-2 물론 중요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 시험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 물론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야 돼. 그래서 A는 받아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거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난 해주고 싶은 거고. 어쨌든 간에 요거를 하긴 했는데 요거 마무리를 못해서 요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풀기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차피 앞에 조금 많이 밀려 있잖아. 유형편 다 알고 있어. 다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숙제는 많이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내준다 그랬는데도 조금 많긴 한데 유형편 114페이지부터 오늘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유형편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할 건데 1번부터 17번까지만 오늘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숙제 이거 진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숙제로 내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꼭 다시 반복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